한국의 고궁은 그 특유한 운치를 간직한 채 옛 모습 그대로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오랜 역사 속에 고유한 문화를 꽃피워온 한국인들은 식생활에서도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해왔다. 한국의 음식 가운데는 궁중에서 전래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은 궁중 연회 음식들이 상류층을 통해서 점차 일반 서민들에게 전해진 것들이다. 오늘날 혼례나 회가변 같은 기흥사에는 음식물을 높이 괜 고배상이 마련되는데 이는 옛 궁중 연회상을 본딴 것 중에 하나이다. 한국인들은 일찍이 농경을 주업으로 이어오면서 쌀, 보리, 조, 콩 등의 곡물을 주곡으로 삼아왔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많은 해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해산물들은 내륙의 산악으로 유통이 불편한 까닭으로 일찍이 건어물 혹은 젓갈 같은 저장성 식품이 발달했다. 내륙에서는 조수류의 육류를 비롯해서 산채와 야채 등이 생산돼 지방마다 특유하고 다양한 식생활 여건을 이루어 왔다. 늦가을 성시를 이룬 김장시장. 한국의 부식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김치다. 김치를 담그는 김장철인 늦가을이 되면은 모든 가정에서 주부들의 일손이 바빠진다. 한국은 사계절 중 겨울이 비교적 긴 편이어서 김장김치는 한겨울 동안의 중요한 채소 공급원이 된다. 김장김치는 배추와 무가 주 재료이고 양념으로는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이 쓰여지며 미나리, 갓 등의 향채류도 들어간다. 여기에 또 생굴과 새우젓, 멸치젓 등의 해물도 들어가며 참깨와 잣을 넣어서 향미도 가미한다. 김치만큼 많은 양념이 드는 것도 드물며 또 김치만큼 완전한 발효식품도 흔치 않다. 가진 양념을 넣어 버무린 김치 속은 이제 배추 고갱이까지 간이 배도록 골고루 속을 넣는다. 식탁에 한 끼라도 빼놓을 수 없는 김치. 그 종류도 지방과 계절 그리고 재료에 따라 수없이 많다. 김장을 마치고 나면은 또 하나의 큰 가정 행사로 매주 쏘는 일이 시작된다. 흰 콩을 삶아서 만드는 이 매주는 모든 음식에 간을 맞추는 기본 조미료인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의 원료가 된다. 겨우내 띄운 매주는 이듬해 정이월쯤 해서 소금물에 담궈서 장물을 우려내는데 이때 장독에는 고추와 대추, 숯 등을 띄운다. 장을 담그고 40일쯤 지나면 간장이 우러난다. 음식의 짠맛을 내는 데 쓰이는 간장은 그 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달여둔다. 된장은 간장을 우려낸 메주를 잘 개어놓은 것으로서 국이나 찌개를 끓이는 데 쓰인다.
또 매운맛이 나는 고추장은 메주가루와 고춧가루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데 이러한 장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잔구실도 한다. 김치는 늦가을에서 이른 봄까지 양지 바른 곳에 독을 묻어 저장하고 조금씩 꺼내 먹는다. 하루 3끼의 식사 중 아침과 저녁은 밥과 찬으로 마련된 반상이 차려지고 점심은 국수 장국과 같은 가루 음식이 차려지는 것이 흔하다. 반상의 경우 밥과 국, 찌개, 김치, 간장, 고추장이 기본 차림인데 여기에 곁들여지는 반찬의 첩수에 따라서 반상의 규모가 달라진다. 여기 차려지는 반상은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7첩 반상의 외상 차림이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대개 시조부와 시부모를 함께 모시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식생활의 예법이 매우 정중하다. 윗어른께 진지상을 올릴 때에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식사 시중을 둔다. 자리를 물러날 때는 어른께서 수저를 드신 뒤에 일어나야 하며 뒷걸음으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예의이다. 가루 음식은 밥짓기보다 훨씬 앞서 만들어진 음식이다. 여기서 소개되는 국수는 밀가루나 모밀가루를 반죽해서 홍두깨로 얇게 밀어서 만드는 음식인데 근래에는 국수를 뽑아내는 기계가 있어서 편리해지긴 했지만은 국수는 손으로 만들어야 제맛이 난다. 특히 국수는 긴 가락이 뜻하듯이 명이 길다고 아기의 돌이나 회가변 같은 의례 음식으로 많이 쓰인다. 흰 가래떡을 엇비슷하게 썰어 장국에 넣어 끓여내는 떡국 차림을 보기로 하자. 떡국에는 쇠고기나 달고기 같은 구미를 얹고 여기에 계란 노른자를 얇게 붙인 알지단과 실고추 등 색색의 고명을 얹는다. 상차림은 원래 외상 겸상을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은 가족이 화목하게 모여 앉아 식사할 때는 흔히 두리반을 사용한다. 한국의 전래 음식은 대략 300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을 골라 그 조리법과 함께 소개해본다. 떡은 쌀을 죗된 재료로 해서 만드는데 명절이나 잔치 때 주로 쓰이는 이 절편은 그 하나하나에 문양을 찍는 정성이 따른다. 문양을 찍는 데 쓰이는 도구를 떡살이라고 하며 그 문양은 빗살문, 완자문, 화문 등 다양하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화자류의 하나인 다식이다. 이 다식은
잔치나 제상엔 거의 빠짐없이 올려지는 대표적인 한과로서 송화나 깨, 밤, 콩가루 등을 꿀물이나 조청에 반죽해서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진 다식판에 넣어 찍어낸다. 찹쌀전에 진달래꽃, 국화잎 등으로 꽃무늬를 놓아 만드는 이 화전 역시 특색 있는 한과 중에 하나이다. 맵쌀가루에 층층이 고물을 얹거나 물색을 넣어 쪄내는 시루떡. 고추전을 비롯한 각종 전야 음식들. 한국 음식의 조리법은 전야, 찜, 전골, 구이, 볶음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한국 음식의 진가는 맛을 내는 양념과 빛깔을 내는 고명의 조화에서 찾을 수 있다.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있다는 옛말과 같이 먹는 맛과 보는 맛을 함께 중시해온 것이 한국 음식의 특징이다. 특히 도미찜은 색색의 고명으로 아름답게 꾸며지는 대표적인 찜 요리로서 이를 기녀에 비유해 승기약탕이라고도 했다. 산의 진미가 가득 담긴 각종 찜 요리도 손꼽을 만한 음식들이다. 구이 요리. 구이 요리로 대표적인 것은 쇠고기를 재료로 한 불고기, 갈비구이 또는 제육구이 등이 있으며 더덕과 같은 산채구이도 꼽을 만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구이는 숯불에 구워야만 제맛이 난다. 전골 요리는 쇠고기, 돼지고기 또는 낙지 등을 썰어 여기에 갖가지 채소를 곁들여 끓여 먹는 음식으로 재료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하다. 신설로에는 쇠고기, 생선전, 해삼 등 여러 가지 재료가 쓰여지며 호도와 은행 등으로 고명을 얻는다. 신설로는 그릇 밑에 숯불을 피워 음식을 끓이도록 돼 있는데 근래에는 간편한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인삼과 도라지를 꿀물에 졸여서 만든 전과. 오래도록 저장도 가능하며 술안주로도 쓰이는 고급 기호식품 중의 하나로서 연근으로 만들기도 한다. 한과의 일종인 강정은 찹쌀가루를 튀겨서 조청을 발라 고물에 묻혀 만든다. 이러한 한과는 그 종류와 모양이 다채롭다. 잔치상이나 제상과 같은 큰 상차리면 문어포를 오려 장식용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문어는 마른 안주로도 쓰인다.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는 흔히 교자상이 마련된다. 음식의 차림새는 가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개 구절판과 신설로를 중심으로 찜, 전유어, 육회 등 많은 음식들이 차려진다. 팔각의 목기에 여러 가지 음식을 각색으로 담아 조금씩 덜어서 밀전병에 싸먹는 구절판 음식.
상위에서 직접 음식을 끓여 먹는 신설로와 같은 것은 특색 있는 한국 고유의 음식이다. 한국의 연회상은 주안상과 반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연회상일 경우에는 주연이 베풀어지다가 술이 끝나면은 거기에 바로 떡국이나 면 등의 식사가 올려진다. 식사가 끝나면은 후식으로 다과를 대접한다. 다과상에는 따끈한 차가 올려지기도 하지만은 차게 마실 수 있는 식혜나 수정과가 마련되기도 한다. 한국의 전래 음식, 그 다양한 음식을 빚어내는 솜씨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또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져 왔다. 오늘날 일반 대중음식점이나 호텔의 식당에 마련된 한식부에는 외국 손님들의 발길이 잦다. 그것은 보다 더한 한국의 정취를 음식에서 음미해보기 위함이리라. 물질 문명이 고도화되고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좁아짐에 따라 한국의 식생활 문화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오랜 동안 한국인의 미각에 흠씬 배인 전래 음식만은 그 맛과 모양에 크게 변함이 없이 한국 여인들의 손길에 의해서 전래돼 가고 있다.